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소는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어른한테는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원효나 경허 스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원효, 경허, 한용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거든. 그런 분들이 멋은 있지만 사회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분들이 멋있어. 다 원래 기구한 사람이 멋있어, 드라마틱하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방식이 오늘날 만약에 정치인이나, 우리도 못 살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해 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김영삼 대통령 뭐 아들이 나타났어요,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오늘날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그 정치인이 끝날 걸, 수명이. 예. 진짜 내가 대선 후보야.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 여자 문제 걸려가지고 몇 명이 낙마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낙마만 안 해도 잘하면 대선 후보가 돼. 먼저 낙마들을 해주니까. 그거 굉장히 재밌지. 굉장히 재밌어.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전 같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시절 그 뒤에도 한동안까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바뀌었지. 그래서 여자 문제가 좀 이상하게 타고, 그것도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쌍방 진술을 듣는 것도 아니고 걔가 폭로해버리잖아요? 그럼 훅 가는 거예요. 그게 훅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지금 뭐 또 터졌잖아요. 누구 뭐 대세배우 뭐 이래가지고 또 누구 이렇게 또 터지고 뭐 저거 이렇게. 그것도 터트리는 것도 되게 쉬워. 예전 같으면 막 언론사를 잡아야 되고 이러는데 지 개인 SNS에 올리면 돼. 그러면 애들이 막 가지고 가면서 한 사람이 죽어. 그리고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이렇게 막 이제 반론하기도 힘들어. 그냥 일단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해서 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낙마가 되는 시절이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종교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높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공자나 부처님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냥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살 때 법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국민이에요. 법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은 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감정이라든지 인욕,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내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사람들이 돌을 닦는 사람은 돈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미친 소리입니다. 자, 돌을 닦아. 도가 완전성이고 모든 걸 내가 도를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거야. 이 세상의 이치에는 돈도 들어가. 그런데 나는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너는 도를 닦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야, 돈도 못 버는 놈이 그거보다 더 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나는 10층 건물은 못 짓는데 30층 건물은 지을 수 있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게 말이 돼? 넌 돈 버는 것도 못하면서 그 위에 더 대단한 걸 한다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하고 있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그런 거잖아요. 난 100m를 9초에 뛸 수 있는데 13초에는 못 뛰어. 이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완전성 안에
지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라든지 인간의 감정적인 거라든지 욕망적인 거라든지 인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어요. 발현될 수 있어요. 해능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해능 스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인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너희는 깨달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자각하기만 돼. 자각하기만 하면 돼.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전해처럼 천동설을 믿었지만 너네는 이 세상은 지동설이야 라고 하는 거는 딱 한 번만 자각되면 되고 그것은 도노예요. 한 방에 바뀌는 거고 사람의 생각이 한 번에 바뀌는 거고 죽을 때까지 다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돌아온 사람은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못 갑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치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종. 이치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다 천동설밖에 없어요. 사실은 천동설적인 현상이지 지동설의 현상을 보진 않아.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태양이 뜨고 진다라고 말하지 해가 뜨고 진다라고 말하지 지구가 뺑뺑이 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어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우주선 타고 나가가지고 지구가 둥근 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구가 둥근 거가 여러분 사실 사기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주도해서 사기를 치는 걸 수도 있다니까? 지구가 원래 평평한데? 제대로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 나가서. 그냥 그렇다라고 현상적인 걸 봐서 유비추리로다가 믿는 거거든? 그거는 여러 가지 개연성들을 봤을 때 이건 사실이야. 그러면 지구 둥근 거 뭐 사진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 미국이 다 조작했다니까? 미국 나쁜 놈들이? 그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거를 계속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거는 한 번만 생각을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면 죽을 때까지 다시 지구가 평평할까 이 생각으로는 안 가지. 그렇게 한번 넘어가는 걸 도노라고 그러고 도노 후에 미혹하지 않아요. 다시 안 돌아가. 그걸 도노 돈수라 그래요. 그게 도노 돈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그 도노를 얻는 데 있어서 체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구 밖에 나가서 눈으로 내가 딱 보고 그건 체험이잖아. 그게 제일 확실하지. 만약에 무슨 내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진짜 암스트롱처럼 암스트롱 맞지? 그 달 이렇게 그 사람처럼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동그랗네. 야 평평한 건 다 구라야. 내 눈으로 내가 봤어. 눈으로.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간접적 자료들만 가지고 직접적 경험은 하나도 없지. 간접적인 걸로 이렇게 딱 두드려 봐서 오케이 하니까 됐지. 그게 교리로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게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체험이 중요하지 그런 건 불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야 불완전하면 다시 깨져야 될 거 아니야. 안 깨지잖아 그거. 죽을 때까지 몰라. 치매 걸리면 몰라도 그전에는 안 깨질걸?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이? 그거는 아마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거의 뭐 약간 원시인같이 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고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어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 몇 가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시각이 딱 박힌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지. 미혹하지 않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면 행동이 수반한다. 이거는 중국 철학하고 약간 다른 문제인데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제시한 사람이 현수법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성문제자, 많이 들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판단이 명확해지면 그러면 수다원. 그래서 법눈이 청정해졌다. 미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붓다일 수 있다는 견성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견불성이에요. 네가 지금 불성을 자각하면 너의 완전성을 네가 자각할 수 있으면 너는 곧 붓다야. 그래서 불성이 곧 불이야.
이게 해능 스님의 말씀하신 육조 혁명이에요. 육조 혁명. 육조 혁명.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마조.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선 중에서 되게 멋있거든. 이제 해능 스님 문화에 남학 회양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청원 행사, 그 다음에 하택 신회 이렇게 3명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학 회양 제자가 이 마조거든요. 마조. 근데 마조 밑에 이제 88명의 뭐 제자가 있다. 뭐 이러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다면 인간의 감정적인 것도 완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탈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감정 자체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게 완전성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도 깨달음이고 참선하는 것도 깨달음이고 명상하는 것도 깨달음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평상심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조에 이렇게 법맥에서 내려가면 그 안에 임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앉아있고 누워있고 서있고 뭐 거닐고 자빠져 자고 이런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 이건 무진장 중요한 얘기거든. 이 마조부터, 그러니까는 해능이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마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완성했다라고 보는데, 특히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작용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작용주의. 작용주의. 사실 해능 스님이 잘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불성이 있냐? 라고 하는 거죠. 불성을 어떻게 증명할래? 인간의 안에 선한 거를 증명할 수 있어?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걸려. 근데 마조 쪽에 오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냐면, 마조가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것 자체가 불성이야.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고 항상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흘러가는 그 자체. 변화한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가 만들어진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 파도가 계속 치는데 하루에도 뭐 수천만 번씩 칠 거 아니에요? 파도가 바다에. 그 파도는 유사이래로 단 한 번도 똑같은 파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다양성이지.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항상하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는 게 곧 불성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항상한 어떠한 실체로 인간의 안에 박혀 있는 거라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곧 선한 거고 박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과 위배되냐면 진화론과 위배됩니다. 진화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놈이 아니야. 진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한 30명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먹을 건 10개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춥고 배고픈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를 힘세서 먹은 놈도 있고, 나이로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약자 먼저 합시다. 안 그러면 여성 먼저 합시다. 별놈의 기준들을 다 내세워. 그리고 결국 극단적으로 가면 뒤통수 까는 놈이 이겨.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다 그래.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힘센 나라예요.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 거는 미국은 1000조를 쓰잖아. 900 몇십 조를 써요. 1년에 국방비를. 900 몇십 조를 써. 그리고 중국이 2위입니다. 중국이 아마 한 300조 정도 쓸 거예요. 300조 정도 쓸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지금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한 달까리 하겠다. 라는 게 있죠. 예전에 그 걸프전 기억나세요?
아니 걸프전 말고 그 빈라덴 사건 터졌을 때 9.11 테러. 그때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빈라덴이 숨어 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 옆에 인도 서북 쪽에 있는 파키스탄에 니네가 길을 내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조지러 가겠다. 그랬더니 파키스탄이 뭐라고 처음에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기분 나쁜 거지. 일본이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내라. 야씨 그 뭐 개풀 뜯어먹은 소리야. 그리고 걔네는 같은 이슬람이니까 그 조금 생각해봐야겠는데 안 될 것 같아. 뭐 이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 외교 발언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교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너네를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겠다. 반항하면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랬더니 아이고 뭐 길 내주는 거야. 뭐 살다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길을 내주거든. 잠깐 빌려주는 건데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했어요. 미국이. 아니 사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진짜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진짜예요, 진짜. 너네를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겠다. 그 한마디로 파키스탄이 입을 닫았어. 그리고 기지를 다 빌려줬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무력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거는 돈을 찍어내고 군사력이 강력하니까. 뭐 딴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상에서 왜 인간이 살아남았느냐?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아니 그냥 태초에 인간이 있었는데 착한 사람 50%, 나쁜 사람 50%야.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 자, 착한 사람이 죽을 확률이 클까? 나쁜 사람이 죽을 확률이 클까? 여차하면 뒤통수라도 까고 옆에 놈도 내가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뭐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남을 살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살 확률이 클 것 같아요? 나쁜 놈이 더 살 확률이 크겠지. 그거를 계속 유전을 하면서 대를 내려와 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닷물과 민물의 비율처럼 바뀌는 거예요.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바닷물이나 민물이나 똑같이 짠물, 그 농도가 비슷했다 하거든. 근데 육지에 있는 소금들을 바닷물이 점점 이렇게 좀 녹여갖고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증발할 때는 민물로다가 올라오는 거고 수증기가 증발할 때 소금을 들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하다 보니까 담수는 맹물이 됐고 바닷물은 짜게 됐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결과지. 그래서 인간이 이런 식으로 환경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뭐 99대 1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나쁜 놈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자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 나쁜 놈의 후손이 우리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람은 착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거 아니야?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선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해능 스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뭐 누구든지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게 불완전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터득한다고 해서 완전성이 될까?에 대해서 반론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나 이런 거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 불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전제를 달아. 불성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너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학하고 충돌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뇌과학이랑 충돌합니다. 뇌과학이랑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불성론을 항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 그 자체가 불성이야 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런 식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해능 스님이에요. 아니 해능 스님이 아니고 마조 스님. 마조의 홍주종.
이 양반이 홍주 개원사에서 법을 펴서 홍주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주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상이 다 깨달음이다. 일상이 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평상심시도 그 다음에 항다반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항다반사가 뭐냐면 차 마시고 물 마시고, 아니 차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깨달음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해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깨달음이 불완전히 깨달음일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재밌는 철학이에요. 완전성을 깨달음이라고 보지 말고 여러분 자체의 불완전성 자체를 자각하면 그것이 깨달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완전성에 주목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나중에 임재 스님 얘기가 나와요. 제가 여기다 임재 스님 얘기를 써놨는데, 임재 스님 그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9쪽부터 이제 마조도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임재 스님 얘기가 나오는데, 임재 스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때 옛날에 임재 스님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임재 스님이 뭐라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문상을 갔을 거 아니에요. 임재 스님을 보고 문상을 갔겠지.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가보니까 임재 스님이 펑펑 울고 있더래. 펑펑 울고 있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씨 이게 뭐요? 깨달은 사람도 우나?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담담한 사람과 슬피 우는 사람.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는 담담한 사람과 슬피 우는 사람. 담담한 사람은 누구냐면 깨달은 사람. 깨달아서 이거 5시까지 아니에요? 네. 시간 4시까지. 아니, 원래 4시까지. 아, 4시까지예요? 아, 그래요? 아니 뭐 금방 하고 끝낼게요. 아, 이게 4시까지예요? 나 5시 전에 5시까지 안 했어요, 우리? 작년에 5시까지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아,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1시간 하는 거예요? 야, 내후년에는 입금만 되겠는데? 오지도 않고?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한번 봐봐. 담담한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담담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대. 그런데 임재 스님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펑펑 울더래. 펑펑 울더래.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와서, 문상 온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도 슬퍼합니까? 감정 조절이 그렇게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임재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슬픈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감정과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깨달음이 완전성이라면 그 안에서는 감정을 긍정하는 것도 있고 부정하는 것도 있고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것은 작동을 하고 어떤 것은 작동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완전성이야.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도 포함하고 불완전도 포함하고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자각만 하면, 이 관점을 자각만 하면 우리 삶 자체는 그 자체로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 사는 가운데가 전체가 깨달음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관만 세우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처작주 입처계준이라고, 자기가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터득만 하면, 이 원리를 알기만 하면 깨달음이 아닌 게 없대.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게 나중에 양명학에서 나오는 사상마연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그것은 다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 되돌려서 말하면, 내가 하고 싶고 수행하는 것만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일, 그 다음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일들도 실제로는 깨달음이야.
관점만 한 번만 뒤집어서 보면, 그러니까 초월적 관점에서 보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봐봐. 이 세상이 꿈이나 매트릭스 같은 세상에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많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하지만 이거를 매트릭스 안에 있는 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것은 다 꿈 같은 거야. 이것은 사실은 전기 신호야.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맨날 0, 1 뭐 이래갖고 쭉 이렇게 코드 보는 거 나오는 게 이건 사실 전기 신호야. 라는 걸 자각하면 이것들은 다 대등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그냥 다 긍정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이게 부정이 되면 인도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것이 그냥 긍정이 돼서 매트릭스에서 안 나와버리면 돼. 그러면 그 자체가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에서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만가성인, 도로에 성인이 가득하다. 성인 아닌 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저놈이 자각 못할 수는 있어. 꿈속에서 쟤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고통스러울 것도 없어. 너는 원래부터 다 모든 존재들은 다 대등관계고 완성되어 있는 존재니까. 거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을 포함하는 완성이에요. 불완전을 넘어서는 완성이 아니고 불완전 자체가 완성이라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서 나밖에 얘기 못해. 불완전이 완성이야. 어휴, 땡 잡았는데? 3시간 하는 줄 알고 왔더니 2시간만 해도 된다고. 손해봤네. 내가 30분 손해봤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직접 해볼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뒤쪽에 좀 남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